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한 줄로 표현하면은 주식과 채권의 동반 약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금리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점 생각을 해보면은 FOMC에서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일 수가 있었고요. 이게 매파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 따지고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금리 인하까지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고 금리 인하의 횟수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이제 위험 선호라는 심리가 강했다라고 하면 위험 회피라는 심리가 점점 강해지는 구간에 있다 정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식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매수 심리가 좀 냉각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렇게 이제 힘을 잃었을 때죠. 힘을 잃었을 경우에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지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정한 이슈 때문에 시세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재명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 김동연 테마주 이렇게 분류되는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쏠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목해 볼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슈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주가를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받는 데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시장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다는 것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주식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이제 2차 전지가 에코프로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반도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시장 전체에 있어서 시장 주도 업종이 부재하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주도 업종들이 나온다든지 함으로써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다소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전략도 분명히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을 결국 저는 낙폭 과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떨어지고 있고요.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 요소인 종목들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특정 주가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멈출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더 빠르게 올라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선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오늘 장 마무리 그리고 다음 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신건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9% 넘게 빠지면서 15,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메이드 맥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는 빠집니다. 지금 13%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9,6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P 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6% 넘는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14,590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동아 ST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아 소시오그룹의 전문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2% 넘게 빠지면서 59,4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인 현대미포조선 살펴보겠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8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3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3분기에는 사실 시장에서는 흑자 전환할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리포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게 밀리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꼭 현대미포조선과 관련해서 이제 그 리포트가 문제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포트가 그 단서를 제공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현대미포조선에서 이제 현대미포조선 관련해서 나왔던 리포트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현대중공업 계열 회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이 큰 선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선박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대형 선박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지만요. 중형 선박, 그러니까 당연히 큰 배가 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선박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제 빨리 배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중형 선박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조선주들이 움직일 때 있어서 약간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처럼 대형 조선사들과는 약간 다른 움직임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리포트 나왔던 내용은 이겁니다. 3분기에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분기에 적자가 날 것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흑자 전환이 빨리 3분기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뒤로 딜레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려감을 좀 자극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치긴 하지만은 지금 추정치대로라고 하면은 이 표현이 딱 그대로 맞죠. 적자 3분기가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흑자 전환도 당장은 안 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조선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선박 발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좀 실적으로 숫자로 이제 눈에 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음에 조금 다소의 아쉬움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환경 선박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때 공급이 그만큼 맞추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사들만 보더라도 수요 대비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선 경기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안 좋았던 것들이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를 많이 줄여놓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포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형 조선소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형 그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소형 조선소가 부족하면서 오히려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대 미포조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종이 나오긴 했는데 조종폭이 오늘 생각보다 충분히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땡겨 올리는 모습까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이 이 오늘 하락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리포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잠시 꼬였던 부분이다 정도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격은 86,600원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82,000원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 82,0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가격부터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121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이 종목이 82,000원, 121선 부분까지 온다라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8월 중순에 있었던 최저가 그리고 매물 그 부분에 쌓여 있는 매물대를 생각해 보면 82,000원 정도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반등을 노려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신규 손절가는 74,000원 드리겠습니다. 74,000원이라는 가격은요. 82,000원,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그 다음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선입니다. 그 82,000원 아래쪽으로는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이고요. 지난 5월 중순에 있었던 주가 레벨업 이후에 조정을 거치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가격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종목의 지지선이 될 거고 이 구간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손절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는 89,000원입니다. 지금 이 89,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금 가격에서 121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쪽에서 이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가격인데 바로 이제 89,000원 부분에 61선과 21선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평균선 두 개가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정도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121선에 도달하는 82,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그 다음 지지선에 해당하는 74,000원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저항선에 해당하는 8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동아 ST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께서 계시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동아 ST에 대해서 현재는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라는 시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아 ST의 파이프라인 2종에 대한 주목도는 올라간 상황인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선 동아 ST 많은 분들께서 그냥 충분히 아실 만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아 소시오 그룹이거든요. 이제 동아 소시오 그룹 안에서도 전문의약품을 다루는 이제 업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동아제약을 생각하시면 동아제약이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됐으니까 이제 아마 이게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3분기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제 실적이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 이런 우려감이라든지 기대감이 없어졌을 경우에 주가가 하락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오늘 나오는 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도 줄어드는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게 양상이 보였거든요. 매출이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소리니까 사실 기업 측면에서 실적이 부진하구나 정도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느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게 그 비만 관련된 파이프라인 한 2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 중에서 이제 하나는 이제 연내 임상 이상 진입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 또한 연내 일상 진입이 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 저희가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는 것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 신약 후보 물질을 통해서 임상을 하고 신약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임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올해 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한 2가지 정도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당장 실적이 조금 부진한 부분은 아쉽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장의 실적이 좀 부족한 점이 아쉽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동아 ST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9,300원 현재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은 고점이 73,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73,000원 대비했을 때 이미 충분히 가격이 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57,000원 진출 진입 매수가 드릴 건데요. 지금 57,000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121선에 터치하는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57,000원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 혹은 이제 저가 매수 차원에서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60일선에 딱 걸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60일선을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 57,000원에서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8,000원 드렸는데요. 지난 7월 26일에 있었던 최저가가 48,7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이제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최저가인 48,700원 부근 48,000원을 신규 진입 손절가로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63,000원 잡았습니다. 121선부터 매수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짧게는 61선,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위쪽에 있는 21선, 20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61선까지는 그 가격차, 그 거리가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21선 목표로 이게 63,000원 잡고 이제 목표가 제시드렸습니다. 네, 동아 ST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지금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면 121선에 해당하는 57,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7월 26일에 있었던 최저가 부근인 4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1선에 해당하는 6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AP 위성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는데 어떤 모멘텀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제일 큰 모멘텀이라고 하면 주가를 끌어내리는 제일 큰 이유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에 있다라고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흐름이 좋지가 않죠. 시장이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주가 하락을 좀 이끌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위성은 대표적인 위성 통신 단말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대되는 것이 매우 큰 매력이고요. 아까 앞에서 해주셨던 수주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국내에서 이제 우주 관련된 우주 항공이라고 저희 보통 부르죠. 우주 항공과 관련된 업종에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내용은 가장 큰 것은 스타링크였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이제 스타링크라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위성을 통해서 이제 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올 초부터 얘기가 했었는데 1분기까지 한다, 2분기까지 한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빨리 진행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업성 측면에서의 원인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5G 통신망보다도 속도는 느린데 가격은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이 좀 상업성 측면에서는 이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활용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한 서비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돼 있는 업종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2번, 3번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연말까지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라든지 정부에서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AP위성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용상으로 좋은 내용들이 더 많다는 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위성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좋은 부분이 많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4,580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121선을 깨고 아래로 조금 내려가는 가격인데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1선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 가격이 12,700원이 나오거든요. 이 12,700원에 61선 도달하는 가격이고요. 이 가격까지 내려왔을 경우에 매수를 한다는 것도 적절히 괜찮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손절은 1,6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600원이라는 가격은 12,700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1,600원까지가 이제 최저가거든요. 그래서 최저가를 이제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반등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14,800원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약간 높은 가격인데 121선이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아무래도 강력한 저항 지지선일수록 내려간 이후에는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14,800원으로 잡았습니다. AP위성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12,7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최저가쯤에 해당하는 1,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1선에 해당하는 14,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일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에 공략을 해주신 모트렉스는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전히 이제 뭐 중장기평 안쪽에서 계속 주가가 좀 행보세 흐름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자동차 섹터 전방 산업들 자체적인 좀 불확실성 때문에 좀 주가 조정이 좀 과도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외형 성장 평가 그리고 매출 성장세를 좀 지켜본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의 주가도 좀 저가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도 기 보유자 분들은 목표가까지 여전히 좀 홀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홀딩 전략을 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파업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네네. 부품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미국에서 빅3 업체들이 지금 지금 파업 부분들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해서 오히려 지금 단기간의 파업 부분들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파업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좀 국내 자동차 셀이나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분들이 계속적으로는 생산은 들어가야 되고 수요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부품주들이 미국 같은 경우 파업이 진행을 하게 되면 국내가 좀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이슈가 나오고 나서도 여전히 지금 움직여주지 않은 모습들은 하반기에 대한 좀 실적 피크아웃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자동차 수요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좀 매출 부분들이 좀 적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좀 타격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진 경향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저는 이번 파업 부분들도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작용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저점에 있는 만큼 파업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7월 7일에 공략을 해주신 셀바스 헬스케어는 오늘 장중에는 1%까지 올랐다가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은 지금 110%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시점에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가 강한 이슈 부분들이 좀 나왔었어요. 미국의 지금 FDA 승인이 허가가 떨어진 부분들이 AI 진단 솔루션 부분들이 지금 독점 공급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독점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지금 낙폭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앞전부터 이미 좀 재료에 대한 좀 선반영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일단 그래도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구간에서 시세가 저는 좀 다 끝났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지금 이틀간에 좀 매도세로 대응해주고 있지만 전일 기관과 금융투자가 또 오랜만에 다시금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익은 나올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저가에 잡았던 부분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차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성장성 부분들이 일단 유증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금까지 확보를 한 상황에서 독점 공급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가 좀 매출 성장, 외형 성장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폭이 나와주고 나서 다시금 좀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보유를 여전히 지금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한 반 비중 정도는 좀 차익을 보신 다음에 네. 나머지 반절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저가권까지 내려온다 하게 되면 좀 비중 확대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셔도 평단이 어차피 지금 100% 이상까지 수익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더 저는 좀 저가에서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절반은 수익 실현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인기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어요, 네네. 팀장님. 뭐 아이돌 이야기인가요? 이제 아이돌도 네. 그렇고 일단은 이제 뭐 K-팝도 그렇고 이제 K-문화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꾸준하게 좀 해주고 있죠. 네, 다만 이제 그쪽은 아직은 저는 좀 볼 시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일단 이제 다른 쪽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게 미용.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쪽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해외 쪽에서 인기가 여전히 지금 네.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간 좀 기대를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국 방한 부분들이죠. 방한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좀 시기인 점이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미용기기 쪽에서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지금 우리 기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뭐 네네. 세계 전반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의 인지도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일단 네.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근데 여전히 지금 해외 쪽은 보게 되면 남미 쪽이나 북미 쪽은 인프라 구축이 아직도 여전히 좀 잘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전부터 이미 기술력 부분들이 좀 입증을 받았었던 의료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 전부터 이미 좀 수출에 대한 판권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브랜드에 대한 강화력이 굉장히 좀 크다는 부분들이죠.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의료기기에 좀 스타트업들이 좀 진행은 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의료 장비를 알고 있는 의료 장비를 쓰지 모르고 있는 의료 장비를 병원에서 도입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또 신뢰도 문제가 그렇죠. 또 이제 있잖아요. 신뢰도 부분도 네. 충분히 장비 쪽에 들어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어느 정도 신뢰가 신규 제품군이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데 그 제품군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입을 시켰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적자를 보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의 영향도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의료기기 업체들의 좀 수출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국내 같은 경우 기술력은 여전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좋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쪽 섹터에 좋은 이야기만 또 있지는 않겠죠. 네, 리스크 그렇죠. 요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미국의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지금 낙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네. 어느 정도 악재가 떠가지고 지금 낙폭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일전부터 좀 굉장히 상승력이 강하게 좀 나와줬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그간 좀 상승력 폭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줬다가 지금 부분에서 고점에서 이제 차익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진행을 하고 나서 지금은 좀 차익이 들어가는 기간일 뿐이지 지금 의료기기 쪽이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피크아웃의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다른 이제 전방 산업들 자동차 쪽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는 해주지만 여전히 지금의 멀티플이 굉장히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의 밸류가 과연 지금의 주가가 맞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올해까지의 매출액을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 내후년까지에 대한 성장성을 주가에 반영을 한 것인지 네. 이 부분이 일단은 좀 촉각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와주고 나서는 다시금 좀 반등폭도 좀 강하게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기기 쪽에는 딱히 뭐 악재라고 하기 부분은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종목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일단 저는 피부 미용 쪽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초점을 맞췄던 것은 미국 방한, 이제 중국 방한 네. 부분들 모멘텀을 저는 좀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사실 지금 방한 외국인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가까운 뭐 종로나 이런 데만 가도 외국인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외국인에 대한 확산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는 중국 쪽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그럼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필러라든지 보톡스 그리고 이런 부분들 피부 미용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전혀 저는 좀 반영이 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여전히 지금 의료기기 성장성에 대한 밸류만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지금 단기적인 재료 부분들은 부각은 되고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같은 경우가 급속도로 또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랠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피부 미용 쪽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피부 미용 쪽에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클래시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클래시스를 오늘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은 최근에 고점 기준부터 생각보다 단기간에 좀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클래시스가 고점 기준부터 이제는 좀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다라는 관점은 지금 주가에는 전혀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 물량들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건 일전에 앞전에 담았던 매수 물량에 있어서 좀 차익이 들어와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실 것 같고 일단 클래시스의 좀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루다 쪽이랑 네. 지분 한 18% 정도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루다 같은 경우가 주력 제품군이 마이크로 제품이거든요. 마이크로 니들 제품군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수요 부분들이 에스테틱 시장이 글로벌
쪽으로 확산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 마이크로니들 제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업 확대를 나서려는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클래시스 네.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외형 성장폭을 조금 더 노려보는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슈링크 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 잘 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네. 슈링크 시장이 고공 성장을 해주면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증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 대한 탄력성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밸류 자체를 대입을 시켰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과연 클래시스가 고평가냐? 라는 부분들 추측 때문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어느 정도 낙폭이 나오면은 외국인의 지분율이 좀 빠르게 떨어집니다. 빠르게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일정 라인 수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은 외국인은 어느 정도 차익은 보긴 하겠지만 네. 일부 전체 물량을 차익을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클래시스의 성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은 남겨둔 상황에서 단기간에 좀 소규모에 대한 좀 차익 물량들만 좀 나올 뿐이지 전체적인 물량 부분들이 지금은 좀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관점으로만 볼 때도 여전히 클래시스가 상반기에 대비해서 하반기에 대한 주가 랠리 상승폭이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좀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지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볼륨웨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지금 7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판매량 부분들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해외 시장에서 볼륨하고 제품군 같은 경우가 7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인기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그만큼 수요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높다 보니까 네. 병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장비를 도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보통 클래시스가 지금 주력 제품군이 볼륨어랑 슈링크 쪽인데 이런 쪽에 관련해서 장비 수요가 해외 쪽에서 판매량만 증가를 계속적으로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매출은 오히려 고점이 아니라 더더욱 좀 증가가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주가가 조정이 좀 잘 나왔고요. 반대로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 좀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이 61선 부근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39,000원 좀 잡았던 부분들은 39,000원대 매물이 좀 강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39,000원 좀 잡으시고 만약에 좀 42,000원 부근대까지 주가가 상승 여력이 나와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신고가가 재돌파가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차는 그 정도 위쪽에서 좀 시연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클래시스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2가지로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장 오늘 힘을 내지 못하면서 출발한 이후에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스권 장세를 좀 그리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 0.27%의 내림세로 2,508선의 마감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857선의 마감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각각 1,0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2,101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네요. 기관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445억 원을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각각 1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만 좀 놓고 보면은 일단 2차 전지 쪽에 좀 매수세가 조금 들어갔거든요. 일단은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지금 밸류가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좀 잘 나와줬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가주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는 악재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다만 최근에 좀 낙폭이 나오는 부분들은 FOMC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상했던 만큼의 수치는 좀 나와주긴 했지만 여전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명절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일단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확보 차원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베이스 자체가 좀 올라가 준다고 해도 내 종목군이 안 가는 경우들이 지금 딱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시장이 어느 정도 분위기 타서 올라간다고 해도 내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밑으로 빠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내동 매매 부분들을 확실히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매매 부분들을 매번 매수 포지션만
타겟만 잡는 게 아니라 좀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부분에서 신규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연휴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위일지 아래일지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손실률을 좀 보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좀 마음 급하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좀 바닥을 잡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줘야 되고요. 네.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살아나줘야만이 테마성 장세가 조금 약해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상승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로 정치 테마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 융합,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상황들을 볼 때는 여전히 테마 장세가 확실히 좀 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고점까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따라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은 조금 더 관망 투심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조금씩 쉬어가는 매매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오늘 우리 지수 자체도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폭을 줄여내긴 했지만 사실 주말을 앞두고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래 대금도 꽤나 많이 줄어들어 있는 시장 속에서 양대 시장에서는 지금 하락하는 종목 수도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618종목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5종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파란불을 켠 종목이 더 많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더 많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은 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업종별로 마감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확실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보험 업종에서는 0.64%의 강세가 관찰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업과 기계, 전기전자, 통신업에서 약보합권 정도의 강세가 관찰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 수가, 업종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됩니다. 종이 목재 업종에선 그래도 1%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와 인터넷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했지만 저희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되겠죠.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지금 살펴봤을 때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다음 주에 수익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일단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배당주를 미리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낙폭 과대 종목을 선별하고 진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가 3거래밖에 없는 만큼 좀 이런 심리들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님 말씀한 것처럼 쉬는 것도 당연히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수만 시장에는 좀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장의 상황을 볼 때 지금은 전형적인 좀 테마 장세이다 보니까 내 종목이 좀 안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갔던 테마가 또 내일 간다라는 테마 자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리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스케이핑 매매라든지 좀 빠르게 단타를 진행하는 게 아닌 이상은 상당히 좀 수익 보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은 어느 정도 내가 투자금을 좀 확보를 해두고 있다가 좀 어느 정도 쉰 다음에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은 좀 매매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일단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배당주들에 대한 좀 관심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좀 고배당 위주로 해가지고 메리트가
리스크가 좀 많이 올라가죠. 그중에 네. 대표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었는데 일단 지배구조 불확실성 부분들이 확실히 좀 해소가 된 움직임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고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KB금융 쪽에 대한 매수세도 조금씩 몰리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좀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낙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낙폭이 많이 나온 만큼 저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금씩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지금은 좀 나쁘지 않을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멀티플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주가 밸류 자체도 견조하게 좀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 심리가 좀 확실하게 들어가 줄 수 있는 위치까지 많이 내려와 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꾸준하게 관심을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치 테마주들은 확실히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워낙 좀 높은 섹터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내가 좀 투자를 할지언정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그날 바로바로 좀 당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정치 테마보다는 오히려 지금 과대 낙폭이 좀 많이 나온 실적 성장이 확실히 베이스에 깔려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자리가 확실히 바닥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당장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술주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저는 2차 전지 쪽을 조금씩 지켜볼 시즌이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의 기술주 중심의 밸류 자체에 대부분 다 저가까지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쪽의 주가 조정폭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이 부분들을 부추겼던 부분들은 인버스, ETF 상장 이후로 더더욱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이 저는 주가를 좀 과도하게 뺐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지금 2차 전지 쪽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볼 때는 확실하게 반발 매수세가 지금은 충분히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북미 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수요가 견조합니다. 그 말은 여전히 하반기에도 각 대기업별로 신규 수주 그리고 신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만큼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다음 주는 좀 2차 전지 쪽이 조금은 수급이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는 2차 전지 쪽을 바라보면 좋겠는데 일단 다음 주가 3거래일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팀장님. 그렇다면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선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체크해 가야 할까요? 사실 저는 이제 추석 연휴가 좀 지나고 나면은 앞으로 뭐 긴 연휴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부분들도 일단 리스크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단기적인 뭐 매물 출의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표 부분들도 지금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시장과 좀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방 산업군들, 이제 기술주들 중심 밸류는 저는 한 10월 이후로는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좀 잘 나와주는 뭐 조선이라든지 그 의료기기 쪽 그리고 이제 중국 방한 모멘텀이 여전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중국 소비주들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주가 상승력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나와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테마 장세가 좀 불거진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악재 부분들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박스권 장세에서 돌파해 주려면 기술주들이 부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 충분히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을 좀 노려볼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이제 10월 이후로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랠리가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또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도 지금 일반청에 굉장히 흥행을 하고 네네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로봇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따라 붙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IPO 상장 모멘텀 부분들은 일단은 다소 재료가 좀 소멸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로봇 산업의 성장 부분들을 뭐 열심히 의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로봇 쪽에 대한 성장성은 당연히 좀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의 주가는 단순히 각 기업별로의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보고 주가가 상승력이 나와준 부분들이 아니라 분명히 한 반절 이상은 두산 로보티스 영향이 분명히 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주가가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두산 로보티스에 대한 상장 모멘텀이 재료가 소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주가는 다시금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앞전에 어느 정도 급등력이 나와주기 전까지 주가가 회귀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만 지금은 신규분들이 접근하기는 다소 리스크가 있고요. 지금은 좀 보유자분 영역들이 지금은 차익을 지금 꾸준하게 좀 들어가주는 시기이다 보니까 보유자분들의 좀 영역이지 지금은 신규자분들의 영역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로봇주의 경우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서는 현대미포조선과 동아ST, AP위성을 구조해드렸습니다. 모두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클래시스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K미용기기에 대한 러브콜이 지속되고 호재성 이슈가 많은 만큼 이 종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3거래일밖에 없긴 하지만 이 시장 속에서도 승부수는 2차 전지 잡아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